자, 이제 SNS 마케팅 실무 마지막 14주차 2교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교육 참여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날 때마다 이 동영상은 졸업하실 때까지 언제나 복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시간 나실 때마다 실습을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이런 디지털 관련된 역량들을 계속 강화시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까 제가 요즘 뭐 저도 보면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뭐 유튜브든 계속 쓰면서도 이 친구들이 계속 플랫폼들의 어떤 기능들을 바꿔가고 있어서 아까 제가 예약 걸어놓는 시스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그랬죠. 저도 솔직히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예약해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즘에 보면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페이지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예약 게시물 설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즘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게시물을 어디 등록하는 데도 없어요. 그죠? 게시물 등록하는 것도 없고 요거를 누르면 짧게 게시물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게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치고 들어가도 되긴 돼요. 이렇게 게시물 간단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1단계 여기다 동영상 같은 거 올리고 글 같은 거 쓴 다음에 태그 넣고 바로 게시물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조금 절차를 거쳐서 광고에 최적화된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페이지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또는 노출을 최대한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여기 보면 메타 비즈니스 슈트라고 보일 겁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안 보여, 이것도. 그러니까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자, 다시 한번. 자, 이게 이제 페이지고요. 이건 페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페이지고, 이 페이지 위에 보면, 이거는 스토리 만들기예요. 이걸 누르면은 페이스북에 스토리를 만드는 거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페이지 컨텐츠 제작할 때는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CEO 창조 인재개발원, 또 강스 코스메틱, 또 뭐 로이스트 프라이스 인포메이션에서 LPI라는데 이게 이제 마이사 전신입니다. 제가 이제 폐쇄으로 운영하는 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쪽에 글을 올리고 싶다, 컨텐츠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해당 페이지를 누른 다음에 바로 여기로 들어가서 바둑판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게시물 만들기를 들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이건 이제 약식이고요. 정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도구 더보기에서 게시물을 올리려는 먼저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두 번째로는 뭐를 해요? 좌측에, 지금은 좌측인데 또 저기 어디로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여기 있어요. 도구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메타 비즈니스 슈트, 메타 비즈니스 슈트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적어 드릴게요. 비즈니스 슈트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 들어간 여기서, 오늘 왜 이렇게 컴퓨터가 되지? 여기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게시물 만들기를 누르면 이동하고 여기서 네 번째 게시물 만들기를 클릭하면 네, 만약에 게시물이 아니고 내가 광고를 직접 하겠다 그러면 이걸 누르는 게 맞아요. 이걸 누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어떻게 광고를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도 되고요. 만들어도 되고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서 바로 게시물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광고를 해도 돼요. 자, 그럼 게시물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면 자, 여기다 이제 텍스트 쓰고 똑같아요. 하는 거는. 근데 뭐가 있어? 여기에 예약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예약 옵션을 선택하고 이걸 활성화 시켜요. 활성화. 아시겠죠? 활성화는 요거 버튼을 누르면 되죠. 이렇게 활성화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페이스북에는 이거 언제 올리고 인스타에는 언제 올릴까 딱 정해지게 해놨어. 그죠? 그래서 이거 눌러서 6월 9일이 아니라 지금 올리는 거는 14일날, 이쪽도 14일날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올려야지만 어떻게 돼? 게시물이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같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올려야지. 저 위에 페이지 게시물 등록에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만 올라가요. 예약 옵션 활성화를 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 페이스북과 인스타야 그램 게시물 등록 일시를 선택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선택을 하고 이 선택할 때 시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간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내 어디 페이스북에 방문하는 시간대로 정할 것.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대가 언제가 제일 좋은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때를 정해서 어떻게 한다? 예약 옵션을 활성화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예를 들면 그림 그리고 예를 들면 뭐 2024년 마지막 1학기 강의 동영상 촬영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림 있으면 예, 그림을 올리시면 되죠. 여기다가 그림 올리자. 이거 다 지워줘 다시. 자, 먼저 여기다가 이거부터 올려야지. 이거부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위에 사진 추가 해가지고 먼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2024년 마지막 강의 전공 강의 그냥 올려보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지만 동영상 촬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들어가죠. 원래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원래는 태그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넣어줘야죠. 뭐 아마존 교육 잠깐 띄고 SNS 마케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넣고 쭉쭉쭉 내려본 다음에 됐으면 예약을 눌러주면 돼요. 여기 밑에 예약, 그죠? 예약을 누르면 이제 요 시간대 6월 14일 4시 10분에 딱 두 개의 요 내용이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요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6번째 게시물을 제작하고 하고 7번째가 뭐예요? 예, 예약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거는 변경 쌍삭제 예, 다 지워져. 그렇죠. 다시 나가고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요렇게 페이스북 페이지 예약하기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이어서 마지막 과정 진행해 봐야죠. 중요한 내용만 쭉 정리해 드릴게요. 자 네이버 광고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이버 광고. 네이버 광고는 어디서 한다고요? 네이버 광고. 자 네이버에서 우리 네이버 도구 네이버 키워드 도구 한번 들어가 보셨죠? 거기서 하시면 돼요. 자 네이버 광고 들어가서 어디 갔냐? 나와야지. 위에 나와야 돼. 뭘 왜 이렇게 느리죠? 예, 좋습니다. 광고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다시 정리. 5 네이버 광고. 네이버 광고는 1 네이버 로그인. 두 번째 네이버 광고 검색. 세 번째 광고 네이버 광고 시스템. 회원가입 하실 분들은 회원가입 해야 돼요. 안 했으면. 그리고 로그인. 네이버는 로그인 안 해야 된다. 요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네, 이게 시스템 로그인. 그 다음 광고 뭐예요? 플랫폼 선택. 여기 요거 선택. 검색 광고 선택. 이렇게 광고 플랫폼 선택하고 그 다음 검색 광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검색 광고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뭐래요? 내가 가장 효율적인 왜 이렇게 느리지? 자 돌아갑니다. 컴퓨터 한번 바꿔야겠는데요. 자 들어갔고요. 네, 확인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먼저 원래는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찾는 게 우선이라 그랬죠. 자 이거 찾고 나서 그 다음 키워드를 도출하고 내가 어떤 키워드가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고를 해야죠. 광고 관리를 들어서 자 광고 만들기. 먼저 키워드를 도출해서 뭐래요? 광고 키워드를 선택해야 돼.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 만들기 선택. 광고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있습니다. 파워링크 유형이 있고 쇼핑 검색 유형이 있고 파워 컨텐츠 유형이 있고 또 브랜드 검색 유형이 있고 플레이스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파워링크는 내가 어떤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싶다 그럴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먼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6번 네이버 광고 유형 이건 따로 정리할게요. 이건 따로 네이버 광고 유형 선택. 광고 유형을 선택해야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오늘 요번에 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자 네이버 광고 유형은 뭐뭐 있어요? 1번 파워링크. 파워링크 유형은 주로 뭐냐면 특정 URL 그러니까 홈페이지죠. 특정 URL을 어떻게 해요? 유입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파워링크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홈페이지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아마존 교육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건 놔두고 이 밑에 파워링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파워링크 광고, 유료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파워링크 유료 광고를 지금 보면 제 세 번째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광고인데 아마존 국비지원 교육기관 어쩌고저쩌고 보시면
보세요. 특정한 홈페이지로 넘어가죠. 이게 바로 뭐예요? 파워링크예요. 파워링크. 파워링크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파워 콘텐츠. 이건 뭐냐? 이거는 선택을 했을 때 지금은 거의 그런 내용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특정 콘텐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거.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저는 지금 광고를 안 했는데도 올라가지만 이 인기글의 첫 번째 상단에 노출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예, 컨텐츠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 특정 글이나 컨텐츠로 뭐예요? 유입을 시키기 위한 광고. 이게 파워 컨텐츠 유형이에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쇼핑 검색 유형은 뭘까요? 당연히 이거는 쇼핑몰로. 쇼핑 검색 유형은 쇼핑몰의 특정 상품으로의 유입을 시키기 위한 광고. 이게 바로 뭐예요? 쇼핑 검색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쇼핑 검색 유형은 뭐다? 쇼핑몰의 특정 상품으로의 유입을 위해서 하는 광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검색이나 신제품 검색 유형. 이건 뭐냐면 상호와 같은 브랜드 연관 키워드. 이건 뭐냐면 네 번째는 브랜드 검색 키워드는 뭐냐면 어떤 특정 브랜드, 내 브랜드가 근데 이거 아이덴티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아이덴티티가 생겼을 때 특정 브랜드를 쳤을 때 내 제품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거. 아시겠죠? 이건 한마디로 브랜드 검색을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하고 지금 안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플레이스 유형이 있습니다. 플레이스 유형 5번 플레이스 유형이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맞습니다. 플레이스 유형은 여기에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뭐 일산 맛집 이렇게 쳤을 때 그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이것들도 다 이게 플레이스 유형 광고예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보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네, 여기 보이네요. 자, 여기에 나타나게 하는 것. 여기에 지금 광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플레이스 유형 광고예요. 특정 뭐예요? 지도상의 위치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 그러니까 이건 주로 누가 써먹을 수 있는 걸까요? 자영업체들, 그렇죠? 자영업이나 외식업체들이 주요 사용하는 광고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제품을 좀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 쇼핑몰에 올려놓고 이 쇼핑 검색 유형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내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 또는 교육 또는 내 어떤 그 인지도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쓴 글 어떤 마케팅 관련된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요 파워 컨텐츠 유형을 선택해서 광고를 시작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등록 가이드, 캠페인 이름 적고 뭐 이건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하루 예산 설정. 자, 하루 예산은 당연히 높게 설정하면 노출이 더 많이 될 거고요. 낮게 설정하면 노출이 좀 적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놓고 뭐 하루에 한 2만원 한번 해볼게요. 2만원 네,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예산을 하루 동안 균등 배분합니다 이런 거 누르지 마세요. 그래야지 AI가 다 처리를 해줘요.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저장하고 계속하기. 등록 가이드를 읽어보래. 안 읽었다고 또 너무 등록 가이드를 한번 보래요. 네. 저장 한번 해놓고 또 그 다음 컨텐츠 제작 가이드도 한번 보고, 뭐 여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 같은 거 많이 올리지 말라고.
그런 내용들. 또 지적재산권에 걸리지 않게 하라.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겠죠. 자, 2개 저장하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계속하기. 왜 안 넘어가? 봤는데 왜 안 넘어가? 사업홍은 가이드에 맞게 제작 네이버 블로그 혹은 카페가 있습니까? 예. 파워 컨텐츠 유형 캠페인의 소재 작성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예. 선택 안 했다 그러는구나. 자, 이렇게 2개 선택하고, 그 다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넘어갔네요. 자, 광고 그룹 선택하고요. URL을 선택해 달래요. 자, 요거는 뭐냐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URL이 있으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하루 예산 설정하고 8번째 관련 컨텐츠가 속해 있는 뭐예요? 링크 URL을 대표 URL이에요. 이게 대표 URL 선택 꼭 해줘야 돼요. 9번째로 이게 광고입니다. 지금 기본 입찰가 이건 이제 키워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에 추천되는 거는 이게 최소예요. 최소. 이거를 아까 키워드 도구에서 확인을 했어야 돼. 아시겠죠? 키워드 도구에서 도출된 키워드의 적정 뭐예요? 입찰가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고 하셔야 돼.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뭐 이게 보통 한 500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 예산은 아까 적었죠? 예, 하루 예산, 하루 동안 이 광고 그룹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 뭐 10,000원이다. 적어 놓는 거, 이렇게. 자, 그리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선택한 키워드 한번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교육. 예, 또. 자, 많이 바뀌었네. 잠시만요. 왜 이렇게 느리죠,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느리지. 잠깐만. 자, 이어서 다시 할게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제가 아마존 교육은 쳐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키워드로 검색이 안 되는 것들은 이 키워드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이버에서. 그럼 다시 한번 창업교육 한번 쳐볼게요. 창업교육으로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쇼핑몰 창업교육, 뭐 카페 창업교육. 요럴 때 이걸 눌러주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원래는 처음에 아예 준비를 해놓고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제 뒤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 키워드에서 도출된 키워드의 적정 입찰가를 선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광고 키워드를 추가하고요. 광고 키워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뒤에 이거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뒤에 소재를 만들고 뭐 2024년 7월 아마존 교육과정 소개 넣고 설명은 블라블라블라 두두두 넣고 여기다 이미지 넣어주고요. 이미지 넣어주고 그럼 이렇게 해서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광고를 써주고 이미지를 여기다 하나 올리면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하나 아무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올리면 이게 너무 그렇다. 이미지가 다시 삭제 다시 들어가서 사각형 이미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여기다 설명을 랄랄랄라 적어줘야죠. 이렇게 적어줘야죠. 그죠? 이렇게 적고 예, 설명을 적고
그 다음에 브랜드명 있으면 적어주고, 브랜드명 있으면 적어주고. 지금 이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빨갛게 뜨는 거예요. 글이 좀 이상하다고. 아시겠죠? 정확하게 적어줘야죠. 아마존 심화교육 국비 지원 과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소개합니다. 2024년 뭐 6월부터 시작되는 과정이며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서 브랜드명도 적어주시고요. 아, 이거 그게 없어가지고 안 되나보다. 이 잔액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쭉 적어주시고 컨텐츠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키워드를 추가하고 11번 컨텐츠를 추가하여 뭐예요? 이제 광고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된 거예요. 이것만 끝나면 거의 다 이제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광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비즈머니가 충전이 안 돼서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타겟팅이 없어요. 키워드 광고는. 그쵸?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설정하는 거, 이게 가장 이 네이버 광고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또 네이버 광고, 또 구글 광고도 있는데, 이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 요즘에 너무 싸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우리나라는 제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광고가 되게 비쌉니다. 내가 직접 하더라도. 근데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하면 더 비싸겠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네이버에 비해서는 광고율이 진짜 많이 떨어져요. 가격은 싼데.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일단은 요 내용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꼭 또 아셔야 되는 거, 네이버 광고 유형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7번째, 온라인 광고 단축말이라 그래야 되나요? 광고 용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게 CPC예요. CPC. 이게 뭐예요? 코스트 퍼 클릭이에요. 코스트 퍼 클릭이란 약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정 컨텐츠를 클릭했을 때 광고비가 나가는 형태. 여기서 클릭이란 뜻은 보통 클릭은 15초 이상 머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자, 여기서 일단 이게 이제 무슨 광고야? 플레이스 광고라 그랬어요. 그러면 노출은 돈이 안 나가요. 지금 어라 속초 생선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내 그 검색에서 보였다고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보이기 시작할 때, 자, 보이기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메뉴도 한번 이렇게 보고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면서, 이때부터 시간이 가는 게 15초 이상 가면 그때 이 어라 속초 생선찜 생선구이 여기서 이제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비가 얘가 책정한 저 비딩가 입찰가로 광고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CPC예요. 아시겠죠? CPC 광고 가장 많이 쓰는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가 CPA 광고인데요. CPA 광고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CPA 광고, 코스트 퍼 이렇게만 해주면 진짜 좋은데, 퍼 클릭이 아니라 액션, 코스트 퍼 액션.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한 어떤 그 액션을 취했을 때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광고이긴 해요. 그러니까 노출이 돼도 돈이 안 나가고, 그리고 뭐 했을 때 돈 나가?
뭐 전환이 됐을 때, 구매했을 때 돈이 나가게 해라. 또는 경품에 참여했을 때 돈이 나가게 해라. 교육 같은 경우에 신청했을 때 돈이 나가게 해라. 이럴 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 결과물이 생겼을 때만 자금이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CPM이 있어요. CPM은 cost per mile이란 뜻입니다. 마일. 저게 이제 그 뭐죠? 그 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이게 이렇게 노출이 1000번 이상 됐으면 돈이 나간다 그 소리예요. 얼마 정도 지불된다. 그러니까 1000번당 노출 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 거고요. CPV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CPV는 CPC보다 조금 더 심해요. CPV는 뭐예요? 코스트 퍼 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기만 하면 돈이 나간다. 어떻게 보면 노출에 대한 그 노출당 단가죠. 3초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비용 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유형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 독특한 장점 저 위에도 적어놨지만 모든 사람이 쓰고, 그리고 어디 갔냐, 장점 여기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겟팅이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타겟팅은 지역, 그 다음 어디? 관심사, 또 연령, 그리고 취미나 뭐 이런 거, 인적관계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타겟팅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야. 핵심. 가장 중요한 페이스북 광고의 장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쭉 한번 실습을 저희가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2학기 동안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기말고사 다들 100점 받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학과의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예, 그래서 실무 과정이 계속 만들어질 거고 성인 친화적인 과정들 조금은 쉽게, 예, 그리고 사회에서 아니면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실습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전공 과목이라도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SNS 마케팅을 내년에는 조금은 챗GPT가 좀 더 뜰 텐데 그쪽으로 좀 더 강화해서 보강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예,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예, 이번 학기 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디지털 생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